오늘은 채무 상담 시 또는 이행 중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김예슬 심사역입니다. 오늘은 채무 상담 시 또는 이행 중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체는 없는데 현재 대출금 상환으로 나가는 금액이 과다하여 갚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연체 전이라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연체가 없는 경우 신속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연체가 없더라도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후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라면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여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25년 6월 기준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점수로는 나이스 기준 724점, KCB 기준 670점이며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점수로는 나이스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입니다. 최근 신규 대출이 많은데 접수가 가능할까요? 채무조정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의 합이 총 채무 원금 합계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면 채무조정 접수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 원금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제가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있는데 접수가 가능할까요? 재산 평가액이 조정 대상 채무액보다 크면 접수가 어렵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재산의 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담보대출 잔액과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재산가액은 위원회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대출 중에 한 개의 대출만 연체여도 접수가 가능할까요? 여러 대출 중에 한 개의 대출만 연체여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연체일이나 연체 기산일 등 금융기관 연체 일수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오는 독촉이랑 추심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언제 중단될까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독촉이랑 추심은 중단됩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접수한 다음 날 해당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접수 통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단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껴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청비가 발생할까요? 예납금은 무엇인가요? 접수 이후 일주일 안으로 신청비 5만 원을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예납금은 채무조정 확정 이후 납입이 예상되는 금액으로 접수 이후 2주일 안으로 예납금을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비와 예납금 미입금 시 채무조정은 취소되며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비 면제 대상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접수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조정 접수 이후 합의서 체결 시까지 2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마다 채무를 확인해보고 위원회 내부 심사, 금융기관 과반수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2달은 절대적인 기간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2달 이전이더라도 결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고 2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 과반수가 동의해야 된다는데 채권자 과반수 동의 절차가 뭔가요? 과반수는 채무 금액 기준입니다. 조정 대상 채무 합계액 기준으로 금액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에만 채무조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 합계액은 원금, 이자, 연체이자,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일시 완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중도 완제는 1,600에 5,50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일시 완제하시는 분들에게 추가 감면 인센티브도 있으니 상환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채무조정 신청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사용은 개별 카드사의 심사 결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변제금 납입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납입 유예가 가능할까요? 실직, 소득 감소, 질병, 재난 등으로 납입이 어렵다면 상환유예 재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납입 유예는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해당 기간에는 유예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전에 변제금을 1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내부 심사와 채권금융기관 과반수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상환유예 신청 가능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미납해서 실효가 됐어요. 효력 부활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미납이 3회 초과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효력 부활이 가능합니다. 효력 상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제금 미납분 중 최소 1회분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이후 개인 채무조정 효력 부활에 대해 금융회사가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효력 부활 후 미납금을 추가 납입해야 재실효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채무 조정이 확정되고 나서 또 대출이 발생했어요. 채무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이행 중 신규 발생 채무의 경우 최초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 연체가 31일 이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는 원리금 상환 방식이 적용되고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채무는 원금 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는 보증기간으로 대의 변제가 된 이후에 포함 요청이 가능하며 자동차 처분 이후 잔존 채무도 포함 요청이 가능합니다. 채권 금융회사 동의 절차를 거쳐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채무 상담 시 또는 이행 중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